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레시피인데요, 버스턴 크림파이 해볼 거고요. 처음에 커스터드 크림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143쪽이고 달걀 노른자랑 설탕을 섞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전분하고 소금을 같이 담아 놨는데 이렇게 해서 전분은 뭉치지 않기 때문에 채를 안 쳐주셔도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완전히 섞인 뒤에 항상 이런 거 거품기로 섞으실 때는 처음 들어간 게 다 섞인 뒤에 섞는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거품기 가운데 가장자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론에 우유하고 생크림 넣은 거를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넣어가지고 완전히 섞어주겠습니다. 한번 만드는 걸 배워놓으시면 이것저것 여러 군데 쓰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고요.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에 꼭 집에서 만들어 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과 제빵 크림 중에 가장 간단한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막 팔 아프게 휘핑하고 이런 것도 없고 단순히 끓여서 열로 그 다음에 전분으로 응고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한 거는 옆에 이렇게 용기 치워주시고요. 완전히 하신 뒤에 다 되었어요. 이거를 볼에 바로 담고, 볼이 아니라 냄비에 바로 담고 저으셔도 되지만 그리고 냄비 안에 두고 하는 것보다는 볼에 해서 옮기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에는 중탕에서 완전 식힌 버터를 이미 담아놨고요. 이렇게 볼이 아니 냄비에는 이렇게 담아놨죠. 담아놔서 볼에 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볼 같은 것도 하실 때 스패츌라가 일반 숟가락 같은 것보다 편한 게 일반 스푼보다는 여기 긁을 수가 있잖아요. 완전 이렇게 긁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분리가 된 것 같지만 이렇게 하셔서 이제 가열을 해서 응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넣자마자 이렇게 저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으실 때는 이렇게 묽은 게 과연 뭉쳐질까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점점 가운데부터 빡빡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 정도 어느 정도 빡빡해졌다고 느껴지시면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계란이 살짝 볼에서 분리됐던 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제 목소리 때문에 안 들리실 수 있는데 뻐끔뻐끔 거리는 이런 느낌이 들리실 거거든요.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바닐라 엑스트랙 넣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릭 요거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화면이 조금 지금 너무 수증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책에 있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점성,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해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으면서 조금만 더 두껍게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이렇게 해서 넓은 그릇에 담은 이유가 그래야 빨리 식죠. 빨리 식고 특이하게 만든 뒤에 냉장 보관을 해서 다 식힌 뒤에 다시 한번 그거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에는 쟁반을 썼지만 집에 있는 넓은 그릇을 써주시면 되고요. 냉장 보관하실 때 랩을 딱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수증기가 안 생기는, 수증기가 생기면 물이랑 크림이랑 이게 섞이니까 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죠. 완전 성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랩으로 완전히 식힌 뒤에 이렇게 완전히 해서 꽉 눌러주신 뒤에 냉장을 해서 식혀서 이따 케이크를 다 만든 뒤에 다시 풀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을 식히는 동안 버터하고 우유를 해서 이렇게 중탕을 해서 다 식혀서 뒀고요. 이렇게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과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따스한 볼에다가 담아가지고 중탕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나눠서 하면서 이렇게 계란을 볼에 담고 이렇게 따스하게 하면 볼륨감도 살고 좋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나눠 담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제 핸드믹서로 휘핑하는 과정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설탕을 나눠서 담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한꺼번에 담고 작업을 하시면 볼륨감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휘핑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책에 기재해놨지만 144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리본을 그렸을 때 리본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겹더라도 여기 아래에 받친 따스한 물을 끓여서 지금 냄비를 받친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점점 이 열을 통해서 볼륨감도 살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점점 빡빡하고 볼륨감이 생기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카스테라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익숙한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리본이 확실하게 생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볼에서 내려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조금 정도는 해주신 뒤에 나머지를 섞어주시면 될 텐데, 아마 이번 책에서 가장 한국 베이킹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베이킹 클래스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핸드믹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버터하고 물 섞은 거를 다 이렇게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아래에 지금 김이 막 되게 흐려가지고 위험한 느낌이 드는데, 뜨겁고 쏟고 쏟을 것 같고 이런 건 다 옆에 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버터하고 우유 섞인 거를 가장자리로 놓은 뒤에 할 건데, 가장자리에 부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야 본반죽이 영향을 덜 받죠. 대부분 경우에 가운데 넣으세요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넣고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는 굳이 조금씩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붓는 과정 자체가 소량으로 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 버터와 우유 섞은 게 실온이거나 살짝 따스한 경우는 괜찮지만 절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들어가면 본반죽 영향을 너무 받을 거고요. 이거 치우고 이제 계란이 3개나 들어가다 보니까 계란 잡내를 잡아주는 바닐라 에센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품기를 빼주시고, 여기에는 중력분 아니면 혹은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채를 쳐서 이렇게 뒀는데요. 이런 걸 하셔서 여기서는 폴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접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접는다는 느낌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믹스처에다가 가루류를 안 보이게 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저희가 바라는 게 한 군데 가루가 모여있는 거를 제일 피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과하게 섞지 마시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섞되 전체적으로 어우리게 섞는다, 이런 식으로 확 했을 때 가루가 남아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접는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케이크팬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지 케이크팬에 까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드려서 따로 소개를 안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열을 해놓은 상태고, 부어서 어차피 묽은 반죽이라 따로 치고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기공 이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오븐팬에 넣기 전에 한번 탕탕 팬째로 작업대 치셔가지고 구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접시에 넓게 해서 식혀두셨던 커스터드 크림을 볼에 담고 이렇게 풀어주신 뒤에 짤주머니에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간다고 짤주머니 안에서 마법처럼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가운데 긁어주시면서 다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짤주머니는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일회용을 선호를 안 하는데, 짤주머니는 이게 일회용이 아니면 그 다회용도 씻고 이런데 환경오염이 되니까 이건 일회용을 하고, 이런 컵 같은 거 쓰셔가지고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넣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를 해서 이제 여기 짤주머니 안에 담을 거고요. 담고 나서는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거 저기 집게 이런 거 사용하시던데 저는 늘 고무줄이 제일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고무줄을 옆에 두고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케이크 커팅도 해야 되고 위에 글레이즈도 만들어서 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레시피를 제가 마지막까지 미룬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쉬운 거는 다 했고 조금 어려운 거니까 조금 어렵지만 다른 뭐 한국의 층층이 케이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레벨이 높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의 레시피를 다 해보셨으면 이거는 큰 무리 없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종류, 크림이랑 뭐 위에 글레이즈 이렇게 해서 3가지라는 거지 공정 자체가 머리가 아픈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무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둘 거고요. 하시면서 작업하시면서 항상 치워주시면 훨씬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케이크 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이런 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이크를 굽고 나서 특히 한국에서는 2단도 하지 않고 미국은 3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커팅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보통 보면 그 케이크 각봉이라고 팔 거예요. 각봉이 뾰족하게 생긴 이렇게 길게 생긴 묵직한 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는 걸 자주 봤는데 여기 이건 완전 아까 반죽에 들어간 거 식혀서 옆에 둔 상태고요. 완전히 식히지 않고 커팅을 하시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식힌 뒤에 놔주시고 여기는 케이크 슬라이서라고 해서 이렇게 칼에 끼워서 파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용이하게 쓰고 있는데 미국에도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시고요. 제가 일단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게 제일 편리해가지고 물론 이만큼 긴 케이크 커팅 칼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쑤시개로 이렇게 커팅을 하는 방법은 이쑤시개로 이렇게 4군데를 이렇게 센치를 재야겠죠. 만약에 5cm면 2.5cm 이렇게 해서 재신 뒤에 여기다가 손에 두고 칼을 이쑤시개랑 이쑤시개 사이에 이렇게 이게 딱 거치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니까 이쑤시개나 뭐 이런 케이크 슬라이서나 다른 각본 같은 거 있으시면 있는 대로 사용하셔서 반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크는 커팅을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끓기 직전까지 데운 생크림에 초콜릿 칩이랑 약간의 오일, 그 다음에 그거 소금을 넣어가지고 섞어놨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 생크림을 너무 팔팔 끓이면 너무 조금 과한 느낌이 있으니까 항상 끓기 직전까지만, 끓기 직전까지라는 게 볼 가장자리만 살짝 끓으랑 말랑 할 때 불을 끄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글레이즈까지 준비를 한 뒤에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케이크 시트 사이에 크림을 바르고 위에 글레이즈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이런 거 섞으실 때도 모든 이 느낌 자체가 일정하도록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옆에 둬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케이크 돌림판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돌림판이 없으시면 그냥 여기 짤주머니만 이렇게 돌리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가장자리를 튀어나가지 않게 살짝 덜 들어가야 샌딩을 했을 때 예쁘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위에 얹고 글레이즈 얹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아마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주르륵 케이크가 유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미국에도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과하게 쭉쭉쭉쭉 옆부분에 저기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케이크 돌림판 하시면서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살짝만 흘러내리는 부분이 제일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제 이번 책에서 가장 마지막 레시피인 버스턴 크림 파이 끝났고요.
최대한 있는 글레이즈는 다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글레이즈 부으실 때도 가운데 부분부터 하셔야 이런 퍼트러짐이 예쁘겠죠.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제과점 같은 데 보면 예쁜 케이크 스탠드에 해서 한 조각씩 잘라서 투박하게 잘라서 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원래 기원이나 원래 제일 처음 오리지널 몇백 년 전에 모습 그거를 재현한 거는 여기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책 자체가 워낙에 스토리텔링 식으로 조금 이번 책은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게 끝났어요. 저도 이제 곧 시작하는 큰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숨가쁘게 출간부터 시작해서 달려오긴 했는데 어떻게든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일정상 아마 이런 만드는 영상은 한동안 못 올릴 것 같아요. 하지만 만들어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메리칸 홈베이킹이라는 책에서는 일단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맛없거나 달거나 너무 낯설지 않은 베이킹이다. 쉽사리 한국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4번째 책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아마 소셜미디어 이런 거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활발하게 하지 않더라도 늘 제가 지향하는 쉬운 베이킹, 재밌는 베이킹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베이킹을 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Well, this is everything about my Boston cream pie. I really hope you enjoy it because it's super easy and then you can just enjoy it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and just loved ones, whoever. So yeah, just have fun, happy baking as always, and then I can't say see you in the next one in this video because this is the last one. So hope to see you again sometime soon. All right, bye bye. Have a good one, everyone. Bye bye.